그래서 이제 다 밝히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아까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막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겪는 것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악플러에 대한 얘기죠. 가자. 그러니까 악플러들이 그래 갑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노발대발? 노발대발했죠 사실은. 근데 사실 그거를 각오했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것 때문에 저를 제가 뭐만 하면은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존재해요? 네. 후회하십니까 그 행동을? 아니요, 후회하진 않아요. 그때 이제 제 이름을 적었나 봐요. 적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기우제 들어갑니다.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20년 뒤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내가 이게 닿았다. 뜻이 닿았다.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DM으로 나오나요? DM으로도 사실은 안부 인사처럼 거의 매일 와요. 지금도? 네. 그런 거나 뭐 반으로 갈라서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나다. 이렇게 바니수는 바니스의 예, 버니즈. 원래는 버니즈인데 버니즈. 예, 이제 제가 이름을 바니스라고 지은 거죠. 그리고 그 뭐야 그 유튜브 채널도 예, 바니스 채널도 창작한 캐릭터가 운영하는 네. 진짜 리얼리티 네. 있게 하려고 네. 거기에 막 클립들도 막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쵸? 매일 올렸어요. 실제로 진짜 그거를. 찍은 네. 그 결과물을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가 지들끼리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있는 설정이에요. 이 디토가. 결국에는 이제 그 바니수 채널의 마지막에 가면 미래, 그러니까 현재 바니수가, 나이가 든 바니수가 옛날에 그 클립을 가지고 OMG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리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늦어서 미안해라고 이제 하면서 그걸 올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를 좀 맞물리게 디토 OMG 그리고 바니수 채널을 어우러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미니진 기자회견 이후 디토 뮤비의 촬영지인 대구 개성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이자 대구 지역에서 3.1운동에 앞장섰던 곳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 반지연이라는 채널도 발견됩니다. 이 채널을 발견한 팬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일단 뉴진스 노래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반지연 채널 영상 설명란에 제목이 등장했던 건데요. 영상들 중 하나에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조선이 나옵니다. 원본 영상을 찾아보니 1910년에서 20년대 사이에 한반도에 머물렀던 외국인 메리 린리 테일러가 찍었다고 나옵니다. 단월들을 고발하면서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론에서 미니진의 1945 프로젝트가 화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진짜 1945년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외에도 미니진의 다양한 뉴진스 작업물들이 대부분 단월들을 고발하고 저격하는 얘기들입니다. 미니진과 뉴진스는 일본 예술가 무라카미 다카시와 협업했고 (1945) 프로젝트와 1945년 원자폭탄 투하가 연결됩니다. 이 모든 조각들은 너무 치밀하고 복잡한 퍼즐들처럼 이어져 있어서 이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치 다빈치 코드처럼요. K-팝 팬들은 인터넷상에서 미니진이 남긴 퍼즐을 지금도 풀고 있습니다. 미니진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대중적 차원에서 퍼즐을 풀도록 해 이 거대한 국가적 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는 그 방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걸 제가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하이브에서는 22일을 좋아합니다. 다널드에서도 22일을 자주 사용하고요. 공교롭게도 일본 다케시마의 날이 2월 22일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영화 파묘의 개봉일도 2월 22일이란 겁니다. 파묘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적 주술의 맥을 끊는 내용이죠. 파묘 감독도 사회에 퍼져있는 다널드 및 친일, 매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얼마 전까지 검색창에 하이브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힐링 요가 브레인, 뇌교육 얘기를 하는 다널드의 이니셜이라고 해야 말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논란이 되자 이 이니셜은 현재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다널드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신화를 믿는 종교입니다. 단군 왕검은 고조선에 있었던 한반도 최초의 왕이고, 마고신은 한국 신화의 창조신입니다. 이들이 단군과 마고신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일선동조론의 냄새가 풍깁니다. 일선동조론이란 과거 일제가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꺾기 위해 만든 사이비 역사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테라스의 동생 스사노오와 단군은 같은 인물이다 라는 식이죠. 일본과 한국이 하나의 조상, 하나의 민족이라면서 일제의 한국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단군이 아마테라스의 동생인 것처럼 일본 민족의 한국 민족을 흡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역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유달리 늦게 시작했는데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단군 신화의 존재 자체로도 일본의 발작 버튼이기 때문에 그들의 표적이 된 겁니다.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둘째는 달의 신으로 츠쿠요미, 셋째는 바다의 신으로 스사노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둘째 달의 신 츠쿠요미는 나머지 2명에 비해 존재감이 없어 성별이 무엇인지조차도 기록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각종 대중매체에서는 달의 신이라는 이유로 소녀로 묘사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츠쿠요미를 마고신, 스사노오를 단군으로 둔갑시켜 추앙하는 게 다널드입니다. 일선동조론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죠. 다널드에서 미국 세도나에 설치했던 마고 여신상이 머리에 초승달을 달고 있는데요. 일본 아마테라스 그림을 보면 이마에 태양을 달고 있죠. 다널드에서는 이 여신상을 통해 한국 창조신인 마고가 일본 달의 신 츠쿠요미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공은 과거에 기미가요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모시는 일본의 최대 주신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에게 대한민국을 통째 공양하여 명부를 통해 바칠 때까지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직후 경찰의 보호 아래 일본 천리교 복장의 사제가 참사 현장에서 주술을 외웠습니다. 다널드는 천리교를 따라하는 종교입니다. 저에게 다널드는 이태원 참사의 미스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널드의 진짜 목적은 한일 통합 및 한국을 일본의 음지, 즉 츠쿠요미의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인들이 독도에 여권 없이 올 수 있도록 일본과 출입국 간소화 추진하는 게 시작인 걸로 보입니다. 국내선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과거 한일 합방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빼앗아간 것이 바로 외교권입니다. 또 천공이 명부를 통해 바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공이 말한 명부라는 것이 한국인들의 주민등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엄령 처벌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이걸 부디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참고로 내년인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과거 을사늑약을 잊지 않으셨겠죠? 윤석열이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내년 한일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905년 을사년에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두 번째 을사년인 1965년에는 박정희의 한일협정 체결이 있었습니다. 내년 2025년은 세 번째 을사년입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일본 니온 게이자의 신문 인터뷰에서 2025년에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이 양국의 분기점이 된다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일본은 그동안 한국 국민들의 반감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일왕의 한국 방문을 2025년에 성사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화제가 됐던 미니진 프로젝트 1945는 사이비의 친일 반역자이자 매국노인 하이브, 즉 다널드를 일제로 비유해 한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1945년을 차용한 거 아닐까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또 다널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존재하는 사이비 종교들은 사실 근본이 같습니다. 과거 박근혜한테 붙어있던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통일교, 신천지, 세월호 참사의 구원파 등등 이들은 모두 서로를 표방하고 벤치마킹하고 조금씩 베끼면서 증식해 나갔습니다. 하이브 아이돌들은 유독 타락한 천사, 즉 악마 상징을 컨셉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다널드 교리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널드에서는 크리스트교와 반대로 악마, 즉 추락한 천사가 선을, 천사가 악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이것 또한 한국을 음지로 만들려는 다널드의 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의 반대는 지옥 아닌가요? 천국에서는 악마가 악이겠지만 지옥에서는 악마가 진리이겠죠. 일본을 양지로 그 반대격으로 한국을 음지로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하이브 내에서 가장 밀어주고 사랑받는 걸그룹은 뉴진스인 줄로 대중들은 생각했는데요. 사실 회사 내에서 왕따당하고 가장 핍박받는 콩쥐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팥쥐가 하이브에서 밀어주는 걸그룹은 바로 르세라핌이었어요. 르세라핌은 대표적으로 번더 브릿지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상당히 외색이 짙습니다. 한국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일본인들이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闇は私を追い詰めて答えを強要する。諦めるか従いなさいと。Either give up or give in. Either give up or give in.
범위 내에서만 앞으로 나아가라고. My answer? I wish for what is forbidden to me. A closed door, a door locked shut, another door, slightly ajar. I open them all. 그 문 뒤에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 있으니까. And I say to you, let's go beyond together.私たち共に越えていこう. 우리 저 너머로 같이 가자. I'm never going back.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빛이 될 거야. We don't have to be forgiven. We are unforgiven.
Le Seraphim. 아이돌들은 명절 때 한복을 입고 명절 인사 영상을 찍습니다. 르세라핌은 명절 인사 때 한복을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예 기획사인 하이브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친일 매국 프로파간다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상하게 한일 트로트 가수 경연 프로그램, 한일 합작 아이돌 프로그램 등이 성행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한일 합작 아이돌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48 출신들이 르세라핌 멤버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일이 합쳐지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려는 우리의 의식을 잠식하려는 의도 아닌가요? 이 와중에 노은결 소령의 제보 내용에도 김건희 무속이 나옵니다. 국군의 날 행사 준비로 새로운 그림이 대통령실에 걸렸는데 무속과 주술에 관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온 나라에 주술이 묻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김건희와 윤석열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시켜야 합니다. 일본은 1905년에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1965년에는 식민 지배 청산 없이 한국과 국교를 재개하는 데 성공했고요. 우리는 2025년에 절대로 저들이 원하는 것을 성사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에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과거에 빚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1905년의 조선이 2025년에 대한민국을 이끌 것입니다. 죽은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을 구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 영령들의 비호 아래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